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겠는데 결론은 이게 하이라이트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를 잘 풀어야지 이제 고득점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셨다면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문제풀이를 잘 하셔야 된다. 이제 문제풀이도요, 맨 처음에는 낯설어. 자기가 이론 공부한 거랑 문제가 나오는 그 내용과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낯설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론 공부 처음 대할 때 정도의 그 정도의 낯설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는 일단 마시라고.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신 분 같으면 연습을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도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는 이론 때 공부했던 거 있죠? 그걸 자꾸 생각하고 이 문제 주제에 맞는 이론을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것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험 보기 전에는 반드시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한 여유를 잡는다면 한 2개월 정도.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한 2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문제만 반복적으로 푸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놔야 되는 건데 기본 이론이 부족한가 확인하시고, 부족하면 다시 거꾸로 가서 책을 또 처음부터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을 어떻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틀릴 수가 있지? 그러면 틀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기본 이론이 몰랐다. 그럼 이론 공부하면 되는 거고, 문제를 잘못 읽었다.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 이래서 틀리는 사람도 있어. 문제를 이해를 잘했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사료 지문도 못 알아듣겠고 선택지도 몰라. 그러면 기본 이론이 안 된 거고. 문제를 자기 딴에는 잘 읽었다고 봤는데 결국은 문제를 잘못 읽은 거야. 그래서 틀려. 일명 실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문제 이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료 지문도 웬만큼 해석이 됐는데 선택지도 대충 보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한다? 틀렸다. 그 경우는 정확한 암기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덤벙대서 당연히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등 해가지고요,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많단 말이야. 몰라서 틀려도 틀리는 거고, 실수해서 틀리는 것도 틀리는 거고, 결국은 틀리는 거야. 따라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본 이론이 부족하면 더 충실하게 계속 반복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잘못 읽었으면 다음번에 다시 회독수를 거듭하면서 반드시 생각을 고쳐서 반드시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고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고, 사료 지문을 이해 못했다면 그 사료 지문에 관한 키워드를 다시 정리하셔야 되고, 덤벙대서 틀렸다면 덤벙대지 말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갑시다 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반드시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반복해서 푸셔야 된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요, 문제를 푸실 때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연필로도, 문제는 연필로도 칠하지 마세요. 눈으로만 푸는 거야. 눈으로만. 또 볼 때 깨끗하게 눈으로만. 그래서 눈으로만 푸셔야 되고, 그렇게 반복 학습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답을 한꺼번에 맞춰. 답을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맞춰서 OX를 표시를 해놓는 거야. OX 표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를 쫙 풀었다. 한 문제 풀고 또 하고 이러지 말고 선사시대를 일단 다 풀어. 그리고 한꺼번에 답을 맞춰.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다면 틀린 문제 번호 옆에다가 크게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체크. 이렇게 체크.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문제를 풀었는데 뭐 다 틀렸다고 다 체크하는 거지 뭐. 그래서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해. 왜 틀렸고, 왜 맞았고. 그래서 오답 노트도 필요한다. 오답 노트. 그리고 틀린다면 틀렸네 이러면 끝나지 말고 왜 틀렸나, 이게 부족했나, 이게 부족했나, 이게 부족했나.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도록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문제를 푸시고 한꺼번에 문제를 맞추시고 틀린 문제에다 이렇게 체크.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푸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처음부터 다시 풉니다. 또 단원별로. 그럼 2회독이 되는 거지. 그럼 2회독 할 때 똑같이 또 풀어. 머릿속으로. 그리고 한꺼번에 또 답을 맞춰봐. 그리고 또 틀린 문제에다 또 체크.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체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 2번 다 맞았다라는 거지. 또 어떤 문제는 맨 처음에 체크가 돼 있는데 동그라미로 돼 있어. 틀렸는데 맞았으면 거기다 체크한 부분에다 옆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 문제는 틀렸다가 그 다음에 맞은 거야. 자, 그런데 어떤 문제는 맞았는데 두 번째 틀린 문제도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2번이나 체크돼 있어. 그러면 2번 다 틀렸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2회독 할 때는 또 정리.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느냐? 내가 실수하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또 결국은 실수를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맞았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확실히 모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두 번 다 틀린 거는 왔다 갔다도 아니고 많이 모르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문제 풀면서 각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생기는 거지.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 이 부분은 알긴 알지만 확실히 모른다. 이 부분은 내가 좀 확실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독수를 거쳐가면서 그거를 거르는 거야. 확실히 모르는 부분, 맨날 모르는 부분, 맨날 틀리는 부분, 맞았다가 틀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답 노트로 해가지고 옮겨 적어서 결국은 우선순위로 본다면 어느 부분을 일단 먼저 봐야겠어요.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봐서 취약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때는 뭐 실수 그런 개념이 아니야. 기본 이론이 부족하니까 그걸 더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알았다가 몰랐다가 알았다가 몰랐다가 실수가 잦다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왜 실수를 했지? 실수했던 거, 내가 문제를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지? 그래서 했더니 틀렸더라?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은 문제집도 깨끗이 푸시고 머릿속으로만 푸시고 그 다음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나중에는 한 3, 4회독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문제가 나오면 다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실수하지 않을 때까지 풀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속도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새는 공무원 시험에서 이 시간 제한 때문에 상당히 실수하고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많다고. 5과목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한 문제당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문제 푸는 속도도 점점 개선되어 나가야 돼. 그래서 한 문제를 맨 처음에는 한 1, 2분에 풀었다면 그 다음에는 계속 줄이는 거야. 그래서 속도도 개선시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이제 좀 주의하셔서 이제 정리를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이해 말씀을 드리면
기본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수정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이 문제집은 이 시간이 좀 촉박해 가지고 수정 과정을 많이 못 거쳤어요. 그래서 오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기가 있고 정답도 약간 잘못되어 있는 표시도 있고 오기가 있어서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 수업 내용대로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안 되고 하면 홈페이지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세요. 기탄 없이 올려주세요. 아, 이거는 뭐 아닙니까? 뭐 아닙니까? 하면 제가 이제 저녁 때 주로 이제 답변을 달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답변을 드릴 테니까 홈페이지에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5월 달이나 한 6월 달 정도, 빠르면 5월 말, 한 6월 요 정도에는 순수한 기출 문제, 기존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설을 조금 자세하게 달아가지고 독학할 수도 있을 정도로 문제집을 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때 그것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는 이러한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선사시대와 국가 형성, 여기 먼저 챕터 1. 자, 1번 봅시다. 다음 유적과 관련 있는 시대의 생활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빨리빨리 봐야 된단 말이야. 청원 두루봉, 단양 수양계, 연천 전공리. 유적 자체를 물어보지 않는 이상 유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 유적이 어느 시대다라는 거를 빨리 맞춰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유적은 어느 시대라고 가야 된다? 구석기라고 해야 된다. 가장 정기 구석기 유적지 단양 금굴. 그렇지?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 60년대 이후 1960년대 이후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북한에서 웅기 굴포리, 남한에서는 공주 석장리, 공주 석장리.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발견된 유적지 연천 전공리. 이거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그냥 크게 보세요. 연천 전공리. 수업 시간에도 수업 내용 하면서 언급은 돼 있잖아.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 그다음에 이때 동굴이 많다 그랬죠. 동굴. 그래서 청원 두루봉 동굴 나와 있는 거. 청원 두루봉 동굴,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그 다음에 예술품이 발견된 거 단양 수양계 유적, 단양 근골 유적도 있지만 단양 수양계 유적 등등이라는 거지. 등등이라는 거지 뭐. 등등.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웅기 부포리, 통영 상로대도, 이건 나오는 유적은 아니야. 거창 인블리, 등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시대가 제주도 한경면 고상리 유적, 제주 한경면 고산리 유적, 부산 동삼동 배총,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유적지, 강동구 암사동 유적지. 그 다음에 평양의 남경 유적, 봉산 지탐리 유적. 이거는 조금 중요한 유적들이죠. 그 다음에 여주 후남리, 부여 송국리. 요 두 개는 확실히 외워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경남 창원의 다오리 유적. 김해 배총. 자, 이런 거야. 이거 뭐 아이고 많다 뭐 외워야 이러지 말고 이론 공부 막 하다 보면 이런 유적이 한두 번씩 들어보잖아. 단양궁굴 전기 최고 유적이라고. 웅기굴포리하고 공주석장리가 60년대 이후 북한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거라고. 가장 최초는 이거라고. 단양수영교 유적에서는 조각품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물론 유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뭐 유적 문제는 자주 나오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나오면 뭐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지. 빨리 어느 시대 것만 가리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구석기야. 이거는 중석기야. 중석기. 자, 여기가 더 중요하다. 신석기, 가장전기, 한경면 고산리, 부산 동삼동 패총. 이 시대에 굴, 홍합 등 조개류를 많이 먹었지.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도 나온다. 조개 무지 무덤도 나온다. 그게 바로 부산 동삼동 패총이다. 강동구 암사동, 이거는 집터 유적 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 집터 유적. 신석기 시대 거 정도는 알아야지. 강동구 암사동. 그러면 이때 신석기니까 바닥의 모양은 원형이나 방형, 화덕이 중앙에 위치,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평양의 남경유적, 봉산지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거 농사의 증거잖아. 신석기 농사의 증거. 탄화된 좁쌀 발견.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시대로 간다? 이것도 잘 나와. 청동기, 여주 후남리하고 부여성. 이거는 벼농사의 증거. 탄화된 벽시 발견. 이거는 뭘로 간다? 철기 시대로 간다. 창원 다오리 유적, 철기 시대 한자 붓발견, 한자 사용의 증거. 김해 패총, 철기 시대의 조개무지 무덤. 어떻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어느 유적이라 어느 시대를 결국은 어느 시대에 하고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청원 두루봉, 단양 수양계, 연천 정곡리, 기격. 어쨌든 근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해고 그럼 구석기야. 그리고 풀어. 동물의 뼈나뿔로 만든 뼈도구와 뗀석기를 가지고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생활했다.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를 보여주는 유적으로는 상원 검은모루, 제천 창내,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또는 뿔을 이용해서 조각품을 만들었다. 4번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 벌써 틀렸잖아요. 적당하지 않은 거. 구석기인데 적당하지 않은 건 4번이잖아. 혈연, 시족, 다른 시족과의 혼인. 자, 키워드를 자꾸 읽어버릇해야 돼. 그거를 중심으로 읽어야 돼. 혈연, 시족, 다른 시족과의 혼인, 조계혼 성행, 부족 확대, 신석기. 4번은 신석기고 나머지는 구석기란 말이야.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란 말이야. 4번은. 자, 1번 뼈도구 뗀석기. 뼈도구 뗀석기, 사냥과 채집. 그게 키워드야. 두 번째, 강가에 막집만 하지 말고 동굴이나 바위그늘. 이때는 이동생활이 주였고 주로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살았다. 후기에 가니까 강가에 막 집을 짓고 살았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구석기, 이동, 동굴, 바위그늘, 후기에 강가에 막집.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 가니까 정착생활이에요. 정착생활, 움집생활. 주로 이 시대는 어디에 중심으로? 해안이나 강가를 중심으로 정착생활하면서 바닥의 모양은 원형이나 사각형, 그다음에 화덕은 중앙. 자, 그다음에 이거 청동기. 이때는 정착생활이 더 확대되는 거고, 이때는 직사각형의 형태가 나오지. 직사각형의 형태의 움집이 나오는 거지. 이때는 철기는 지상가옥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철자형과
여자형 집터가 나오고 뭐 배산 임수의 칠합구조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계속 머릿속으로 하라는 거야. 근데 주관식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시대 뭐 어느 시대 뭐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자꾸 그걸 머릿속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자, 2번 그거지. 그리고 이제 상원의 거운모로 제천, 창내, 공주, 석장리. 이것도 결국 맞는 거니까 어느 시대 유적으로 그냥 대충 읽으면 돼. 구석기 시대 유적이구나 그냥. 그다음에 3.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또는 뿔 이용해서 조각품을 만든다. 이게 구석기 시대. 석회암 기억하라고. 석회암. 그게 대표적인 게 단양 수양계 유적이야. 단양 수양계 유적. 자, 그래서 봐. 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충 나중에 이제 다 푼 다음에 맞고 틀리다만 하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옆에다가 기본서를 놓고서 공부하면 되죠. 뭐 정리. 또 다시 확인하고.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간다. 다음 유적과 관련 있는 시대 생활 모습을 알맞은 것은 웅기, 부포리, 평양, 만달리, 홍천, 하와계리, 통영, 성년회도. 자, 이건 자주 나오지는 않아.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요거 말하는 거야. 웅기, 부포리, 통영의 상로대도, 거창, 인부리. 하나 더 들어갔지? 평양, 만달리. 요거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던 과도기적인 시기를 말한다. 이때 생활 모습 알맞은 것은 긁게 밀게. 주로 이거 도구 나왔죠? 도구는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된단 말이야. 긁게 밀게 땡. 활, 새, 여우, 토끼, 사장. 이게 답이다. 돌보습, 반달, 돌칼. 이거 외워. 자,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사냥도구로는 뭐가 있다? 이 시대의 사냥도구. 일단은 이때는 전체적으로 뗀석기야. 뗀석기. 뼈나 돌. 근데 뗀이야, 뗀. 그다음에 이때는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유적 이 시대는 잔석기라고 한다. 잔석기. 이음도구 사용. 이렇게 나와야 돼. 이음도구. 그래서 잔석기, 이음도구. 잔석구. 그래서 뗀장간으로 간다 그랬지? 이었다. 그 다음에 이 시대는 간석기로 가야지. 간석기. 연마란 뜻이야. 연마한 석기. 간석기. 뗀잔간. 그리고 이때는 간석기를 여전히 사용했다. 청동기 시대 간석기를 여전히 사용했다. 청동 도구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엔 나중에 합시다.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그래도 쉬운데 구체적으로 나오면 자, 이때는 사냥도구 이렇게 나눠놨지. 사냥도구는 뭐가 있어? 주먹도끼. 또 따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확인하세요. 그 프린트 있으니까. 주먹도끼, 팔매돌, 찌개, 승배 찌르개. 그래서 이거는 구석기 시대 사냥도구야. 그 다음에 조리도구, 밀개, 긁개. 그 다음에 공구는 뭐다? 새기개. 그래서 결론은 이거를 외워서 풀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야? 그냥 하나하나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구석기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때는 잔석기 운동인데 대표적인 건 뭐가 있다? 활, 톱, 창, 작살. 그게 답이야. 신석기 시대는 뭘 이용했다? 간석기. 주로 농사도구가 나온다. 돌보습, 뭐 돌괭이. 앞에 돌자 들어간 거라 그랬지. 돌보습, 돌괭이, 돌삽, 돌랏, 가는 돌과 갈돌과 갈판. 그다음에 이때 원시적 수목과 관련되어 있는 도구 가락바퀴, 방초차. 이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농사도구와 수공업.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간석기 뭐다? 반달, 돌칼,
두 개 더. 바퀴날 도끼. 바퀴날 도끼 홈 자기. 이것도 안 보인다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따로 쓸 필요 없어요. 교과서 옆에다 딱 갖다 놓고 공부해. 정리해. 그 큐린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것만 도구만 싹 뺀 거지. 그럼 이 당시에 청동도구로는 뭐가 있나? 청동도구는 비파형 동건과 거친 무늬가 이거 나와요. 북방 계통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철기 시대의 청동은 뭐가 나와야 돼? 세형 동검, 잔무늬거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놓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문제로 외우십시오. 글게 밀게 결론. 답은 2번이고 1번은 구석기 시대 조리도구야. 3번은 돌보습, 조피수수 등을 경작 신석기 시대 농사도구와 재배물이야. 그러면 여기는 신석기라고 했으니까 벼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달독칼, 바퀴날 도끼, 홈자기. 벼, 청동기로 가는 거지.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도구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다음은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주거생활의 변화이다. 이를 순서대로 바르게 다이란 거. 그냥 공부가 뭐 한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 하면 계속 거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라고. 자, 기역. 앞쪽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뒤쪽에는 북서풍을 막아주는 나지막한 야산이 있는 곳에 우물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걸 배산임수라고 하는 거지. 배산임수 취락구조. 철기. 가장 마지막 시기에 나와야 될 단계지. 니은. 움집 생활했다. 중앙에 화덕이 위치했다. 빨리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빨리 안 읽는데 못 읽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차분히 풀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읽고. 그런데 2회독, 3회독 하면서 빨리 보라는 거지. 움집, 중앙, 화덕, 끝이야. 그럼 뭐야? 화덕이 중앙에 있으면 신석기라는 소리지. 신석기 시대. 그리고 거기다 머릿속으로 따로 정리를 하던가. 그럼 이때 바닥의 모양은 원형이나 사각형이 나와야 돼. 원형이나 사각형. 신석기. 디귿. 동굴, 바이그늘, 강가에 막집. 이건 구석기 시대지. 그러니까 디귿, 니은 기역. 디귿, 니은 기역. 4번으로 가셔야 되죠. 그러면 뭐 여기만 나오느냐? 뭐는 빠졌어? 그럼 구석기 나왔지. 신석기 나왔지. 그럼 뭐가 빠졌어? 청동기가 나왔잖아. 그럼 청동기가 남았잖아. 그럼 청동기는 이걸로 가야지. 뭐야? 어디지? 이때는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진다? 구릉이나 내륙. 고등이나 내륙을 중심으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이때의 집터의 형태는 무슨 각형이 나온다? 직사각형이 나와야 돼. 직사각형.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그리고 철기로 갔잖아. 철기는 기역이지. 그게 배산임수. 그때가 이제 철기라고 한다면 지상가옥도 출현한다. 그 다음에 철자형, 여차형 집터가 나타난다. 그렇게 계속. 자, 그래서 4개로 하세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서 그렇게 4번으로 갑니다. 신석기 시대 생활상으로 맞게 설명한 것을 고르면 신석기 맞은 거. 굴, 홍합 등 많은 조개류를 먹었는데 때로는 깊은 곳에 사는 조개류를 잡아서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2번. 농사의 비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어로 생활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개무지 무덤을 많이 남기고 있지 않다. 틀렸지 이거는. 3번. 이 시기의 토기는 밑바닥이 평평한 원통 모양의 화분형과 밑바닥이 좁은 팽이형이 기본적인 모양이며 이 문장이 딱 나오는 순간 알아들어야 돼. 이게 민무늬 토기라는 거를. 민무늬 토기, 젓갈색 민무늬 토기. 그러면 틀렸지 당연히. 3번. 여성은 주로 집안에서 집안일을 담당하고 남성은 농경 전쟁 같은 바깥일을 종사했다. 알아들어야 돼. 남녀의 분업이라고. 남녀의 분업.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맞는 얘기는 1번밖에 없다. 자, 그래서 1번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의 경제는 사냥과 어로 생활의 비중이 컸다. 특히 어로는 고기잡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굴, 홍합 등 조개류를 많이 먹었다.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나게끔 공부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도 나오는 시대다. 조개, 무지, 무덤, 폐총을 많이 남기고 있다. 대표적인 조개, 무지, 무덤이 발견된 유적이 뭐다? 부산 동삼동 조개, 무지, 무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획기적인 신석기 혁명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농사의 시작이다. 농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농사가 처음 시작되었다. 신석기. 주로 재배물은 밭작물이다. 벼X. 뭘로 농사를 지었다?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랏, 갈돌, 갈판. 증거 유적이 뭐다? 탄화된 좁쌀 등이 발견된 유적이 뭐다? 이거. 곡식이 발견됐다. 그러면 곡식은 다 포함되는 거니까 다 맞는 거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곡식이 발견됐다가 아니라 벼가 발견됐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건 신석기니까. 그거 정리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가축의 사용. 목, 축이 시작되었다. 합쳐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신석기 혁명. 그 다음에 원시적 수공업이 시작되었다. 원시적 수공업. 내용은 의복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도구가 있다. 가락바퀴하고 뼈바늘. 그렇게. 그래서 이때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런데 이제 청동기로 가면서 농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냥과 어로의 비중은 줄어들고 농사, 생산 경제의 시작은 농사와 목축은 비중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청동기 시대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조개, 무지, 무덤을 많이 남기고 있지 않다. 폐총 여기 나오면 안 돼. 여기하고 여기 나와야 돼. 그게 동상동하고 김해 폐총이야. 그래서 2번 농사의 비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어로 생활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조개, 무지, 무덤을 많이 남기고 있지 않다. 이건 청동기로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3번 밑바닥이 평평한 원통 모양의 화분형, 밑바닥이 좁은 팽이형. 이 토기는 무늬가 없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형태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 화분형과 팽이형이 기본형이다. 민무늬 토기라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민무늬 토기라고.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를 알아들어야 돼. 민무늬 토기. 그거 민무늬 토기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청동 시대구나. 그리고 이 형태가 다양한 중에서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거 미송리식 토기라는 거지.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 그래서 이제 세트로 쫙 가는 거야. 이거 청동기.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단독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 민무늬 토기하고 미송리식 토기. 이거는 고조선까지 물어볼 수 있는 토기지.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토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나오니까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지. 빗살무늬 토기. 이거는 도토리나 달걀 모양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도토리나 달걀 모양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하면 이거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토기가 있다는 거지. 그게 이른 민무늬. 이른 민무늬. 이게 최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덧 무늬 토기. 그 다음에 눌러 찍기 문토기. 이것도 쓰지 마시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교과서 옆에다 갖다 놓고 정리를 하시라고요. 이런 거는 외워야 되니까 따로 포스트잇에다가 그것만 딱 해서 계속 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는 무슨 토기가 나와야 돼? 덧띠. 덧 철기시대. 덧띠. 그 다음에 검은 간토기. 이렇게 거기까지. 그래서 토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3번도 청동기, 4번도 남녀의 분업 청동기. 그래서 2, 3, 4는 청동기 이후의 사실이지. 어쨌든 신석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청동농기구가 제작. 고만 읽어야지. 청동농기구는 제작되지 않았는데 뭐. 제작, 사용되어 농업 생산이 증대되고 경제 기반이 확대되었다. 청동농기구 제작.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란 말이야.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고만 읽어야지. 이게 하나 나와도. 부산 동삼동 조개무지 무덤은 뭐야? 신석기 시대 거 아니야.
그리고 조개무지 무덤은 청동기 시대에 발견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동삼동 조개무지 무덤, 패총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제주도 한경문 고성 이것도 신석기 최초의 유적인데 뭐. 그래서 요 두 개는 이거 신석기인데 민미토기가 발견되면 그거는 청동기 시대에 맞지만 유적이 틀렸다라는 거지. 유적이 틀렸다. 맞죠? 그거. 3번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힘이 센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사유재산이 나타났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잉여 생산물, 사유재산의 개념, 계급의 발생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4번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또는 뿔을 이용하여 조각품. 이거 그대로 나온 문장이잖아.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1번 문제에서 3번 지문에 나왔잖아.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또는 뿔 이용해서 조각품을 만들었다. 구석기라고 이거는. 구석기시대 대표적인 유적. 단양 수양계 유적.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 그리고 정리를 하라고. 왜 틀렸나? 1번 청동기 시대는 청동농기구가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석기로 농사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기. 그 다음에 2번 부산 동삼동 패총. 패총은 이때하고 이때는 발견되는데 이때는 발견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틀리는 거지. 신석기냐 이게 철기냐를 떠나서 조개무지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청동기는 무조건 틀리는 거지 이거는. 그런데 부산 동삼동에 했으니까 신석기, 철기는 김해 패총, 김해 패총.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토기가 처음으로 제작되던 시기의 설명을 맞는 것. 밑이 납작한 항아리 양쪽 옆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여기서 멈춰야 된단 말이야. 아, 그 토기인가 보다. 항아리 모양의 손잡이. 그거. 근데 읽어. 여기서 끝나는 거지만 읽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사료지문. 목이 넓게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무늬가 있는 특징이다. 주로 청천강 이북 그거 좋잖아. 그래서 항아리 모양의 양쪽의 손잡이 주로 청천강 이북 등에서 발견. 미송리식 토기를 말하는 거야. 미송리식 토기. 그렇다면 어느 시대 물어보는 거다. 청동기 시대에 처음 제작된 거. 맞는 거. 물이 뭐서 무리가 나오면 물이 큰 사냥감 평등한 공동체적 생활. 이거는 뭐 구석기네 뭐 구석기.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지. 그래서 무리사회라고 하는 거지. 무리사회. 무리사회. 그리고 평등한 사회죠. 벌써 틀렸잖아.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왜? 청동기가 바로 미송리식 토기인데 이건 계급사회인데 이때는 계급사회. 계급이 발생했는데 평등하면 틀렸잖아. 평등. 어느 때까지 맞는 거야? 신석기 시대가 평등. 여기까지가 평등이 맞는 거고 여기 이유는 계급이야. 그냥 무조건 틀렸어. 그래서 무리사회, 평등사회, 단순한 지도자가 무리를 이끌었다. 이 시대가 좀 많이 나오지. 이 시대는 혈연이 가미된 시족 사회이다. 다른 부족과의 혼인, 조계혼을 통해서 부족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여전히 평등한 사회다. 목의 중심 사회다. 계속 그런 거. 목의 중심 사회다. 족배혼이 성행했다. 그 다음에 폐쇄적 사회의 전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시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때는 잉여 생산물이 증가되고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기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기고 계급이 발생했다. 지배와 피지배. 따라서 군장이라는 정치적 지배자가 등장한다. 군장 국가가 출현한다. 군장 국가. 철기가 보급되면서는 각지에서 연맹체가 형성되어 나간다. 그걸 초기 국가. 중앙에 뭐가 출현하는 시대다. 왕. 그거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게 사회의 변천이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청동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1번은 무리, 평등, 구석기. 2번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것도 알아들어야지. 이것도 잘 나오는 건데 이거는 어느 시대로 가야 돼?
신석기 시대로 가야지. 신석기 시대의 원시적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야. 원시적 신앙의 출현.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네 가지 애니미즘. 다른 말로는 정령신앙. 그 다음에는 토테미즘. 그 다음에는 샤머니즘. 그 다음에는 영혼 불멸사상. 이렇게 가시는 거야. 자, 그래서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영혼 불멸. 그 중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애니미즘 정령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신석기 시대 처음 나타나는 거지. 자, 그래서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도,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했잖아.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숭배하는 사상이라고. 정령, 영혼을 숭배하는 거라고. 토테미즘은 동물, 동식물을 조상으로 여겨 숭배하는 거라고. 샤머니즘은 인간과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인 샤먼과 그의 능력을 믿는 거라고. 영혼불면은 사람이 죽어도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자꾸 매치시켜야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태양숭배, 물숭배가 있어요. 태양숭배, 물숭배, 곰, 호랑이 등 동물숭배, 단군, 고조선을 거룩한 단군, 그 다음에 사만의 소들 다스던 천군, 신라 왕호 중에서 차차웅, 단군, 천군, 차차웅, 요거 세 개는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뭐야? 신석기잖아. 그 다음에 3번. 이들의 집은 대개 움집이었는데 치사난범 위한 화덕이 중앙. 움집인데 화덕이 중앙. 이거 신석기 아니야. 4번. 이 시기 한반도 북부 지방 사람들은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했다. 이거 청동기 아니야?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 청동기 맞다. 이게 만약에 철기 문제로 나왔다면 세형 동공과 잔무늬 거울로 하셔야 된다. 청동기니까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라고 해야 된다. 이거는 북방 계통이라고 해야 된다. 이거는 독자적 청동 문화라고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나라를 물어볼 때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나라. 이거 미송시토기가 어느 나라의 대표적인 유물이야? 미송시토기. 뭐 지웠네? 미송시토기는 어느 나라? 고조선이야. 그래서 고조선을 물어볼 때도 쓴다. 고조선 4개 외워야지.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그 4가지가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다음과 같은 유물이 제작되던 시기의 사회현상으로 맞지? 않는 거. 잔무늬 거울인데 이거는 몰라도 돼. 자, 세형동검. 그 두 번째가 세형동검이야. 간을 잘 아나? 옆으로 퍼진 비파처럼 생긴 옆으로 퍼진 건 비파형 동검이고 가느다란 건 세형 동검이야. 그 다음에 명도전이야. 명도전 화폐.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자, 그래서 철기 시대에 뭐가 발견되고 있다. 이 시대에는 청동 유물은 뭐가 나와야 돼?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중국의 화폐가 발견되고 있다.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자, 그래서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이 제작되는 시기,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건 중국의 동전이라고. 이게 발견되는 시기. 이건 어느 시대로 간다? 철기 시대로 간다. 철기 시대. 그래서 철기 시대 현상으로 맞지 않은 거. 이번 청동의 의기화 현상이 나타났다. 맞지? 이때는 청동은 주로 어떤 의기화가 핵심이지. 의식용 그릇, 주로 제사 그릇, 의식용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 농기구 등 금속 농기구의 제작과 보급이 확대되어. 어쨌든 틀렸어. 청동 농기구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청동 농기구 등 하면 뭐 일단 틀리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철제 농기구가 제작 보급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청동 농기구는 X인 거야. 맞지 않은 거는 2번 같은데. 3번 중국과의 교류 활발했다.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했다. 맞잖아.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다?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과
그 다음에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 뭐가 발견됐다고? 붓이 발견, 붓 발견, 한자 사용의 증거, 역사 시대의 시작을 알려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중국과의 교류를 반영한다. 이 시기에 청동 유물은 세영동굴과 잔문이 거울이 제작되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4번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청동 유물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맞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 유물은 청동 문화는 북방 계통에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건 북방 계통이라고 해야 되지만 철기 시대는 독자적 이렇게 해야 된다. 독자. 토착화가 이루어진다. 독자적 이렇게. 이게 답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7번은 답을 몇 번으로 합시다? 2번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번까지만 하고 좀 쉬자고요. 자, 선사시대 제작되어 사용된 톡이다. 이를 제작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면. 아까 톡이 얘기했지? 이름 민문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 그러니까 최초는 외워야 되지. 이름 민문이가 나오는 순간 그거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그렇다면 어디서 답을 골라야 된다? 1, 2, 3. 4번은 탈락이다.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건 덧띠라고, 덧띠.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린단 말이야. 덧문이냐, 덧띠 색인문이냐, 덧띠냐가. 근데 철기 시대는 아까 덧띠라고 그래, 덧띠. 철기 시대는 덧띠, 검은 간.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나와야 돼. 처음과 끝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럼 뭐 1번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어걸문은 뭐야? 어걸문, 기하문은 일단 빗살무늬 토기를 말하는 거죠.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토기를 말하는 거지. 빗살무늬, 어걸문은 신석기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최소한 니은 다음에 디귿이 나와야 되지. 그런 면에서 3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왜? 디귿 다음에 니은이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니은 다음에 디귿.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가끔가다 한두 이런 게 나면 하나 정도, 많으면 2개. 근데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맞춰야 되지만 또 사람인지라 하나 정도 막 헷갈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도 다양한 방법을 자꾸 생각해서 처음 아니면 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간에서 요 2개는 내가 확실하게 순서가 맞는데 그거를 종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어쨌든. 자, 그러나 결국은 이 정도는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 거지. 거기다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이름 민문이 옆에다 2개 더 써놓고 덧, 문이, 눌러, 찍기, 문토기. 일단 한꺼번에 다니는 거야. 이름 민문이, 덧문이, 눌러, 찍기, 문. 이름 민문이, 덧문이, 눌러, 찍기, 문토기. 이거는 전기, 신석기. 그런데 이 중에서도 최초가 이름 민문이라고 했잖아. 그냥 전기라고 했어도 이름 민문이는 항상 앞에 나와야지. 최초 이름 민문이, 기타, 덧문이, 눌러, 찍기, 문. 그 다음에 이제 빗살무늬가 토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빗살무늬 토기는 먼저 어걸문, 기하문. 그래서 어걸 연필로 거기다 하든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여기다가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든가 아니면 포스트잇에다가 따로 정리를 하라는 거지. 어걸문, 기하문 옆에다가 여기 해놓고 요거는 빗살무늬 토기, 가장 기본적인 빗살무늬 토기. 그런데 이제 후기로 가면 벼락무늬, 뇌문, 물결무늬, 파상문 이런 게 나온다 그랬지? 요거는 후기. 그래서 신석기, 전기, 중기, 후기,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이걸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빗살무늬 토기는 이걸 주로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후기.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덧띠, 색인무늬 토기가 들어온다. 색인까지 들어가야 돼. 덧띠, 색인무늬 토기. 이게 청동기 최초의 토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뭐다? 민문이다.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다. 그 다음에 붉은 간토기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일단 크게 청동기로 간다. 그 다음에 철기, 그럼 끝이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름 민문이라든가 아니면 빗살무늬톡이라든가 민문이 미속리식 이런 것들은 조금 쉽지만 덧띠 이런 게 나면 헷갈린단 말이야. 덧띠 붉은 간이냐 검은 간이냐 덧띠하고 덧문이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풀고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고조선 등 여러 국가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